철없는 어른들 선거방송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철없는 어른들에서 커피를 담당하고 있는 제로입니다. 아주 냉커피 맛있죠? 네. 짱이에요. 좋아요. 저는 스토리 쓰고 있는 승작가입니다. 저는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취업생입니다. 우리 이제 저번에 선거 방송 녹음한 걸 생각을 해서 이제 끝났잖아요. 이번 주에. 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의외라고보다는 생각한 대로 됐어요. 자유한국당이 기초단체장에서 53곳에서 됐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60곳 가까이 되죠. 자유한국당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인천은 강화만 자유한국당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은 이번에도 여전히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궁금해. 우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스쳐가는 사람이라고 그냥 뉴스에 나온 거는 인천에 토바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인천에는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천의 투표율이 낮다라는 뉴스는 항상 나와요. 근데 그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그 저소득층에서 낮고 저학력자가 많을수록 낮아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단 생산직 위주의 공단이 많고 그런 이제 저소득층이 주로 많은 도시죠. 그래서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하던 말 이제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과 내가 내 한 표로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사람이 나도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다들 투표는 했어요? 네. 사전 투표 진짜 편하더라고요. 완전 좋아. 너무 간편했어요. 저는 그게 지정된 데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예. 딴 데를 같은 동인데 그러니까 4동이었으면 얘들 5동에서 거기서 이제 하면 되겠다 하고 거기서 스케줄을 다 끝냈는데 보니까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사전 투표를 할 걸. 보니까 사전 투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네, 아무 데서나 해도 되죠. 다음에는 사전 투표를 애용할 것 같아요. 사전 투표가 이제 생긴 지가 이제 2번째니까 그 전에는 사전 투표라는 게 없었잖아요. 지난 총선이 처음이죠, 사전 투표가. 그래서 나는 이제 동사무소 옆에라서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걸어가니까 되게 멀대. 그래서 사전 투표했고 자유당이 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 보면 회색은 거의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잘 무소속?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보수 쪽인 후보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까지 다 카운트를 하면 한 3분의 1 정도가 자유한국당이 당선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비하면 아주 망한 거긴 하지만 딱히 거의 반 정도 차지해 보이는데 그림상으로는 그렇게까지.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TK만 먹었고 국회의원은 한 명인가요? 보궐선거 네, 한 명. 한 명. 민주당이 안 나온 데만 됐어요. 네, 그냥 망했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수도권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가져갔던 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거의 그거 기준으로 망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나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한 명도 없다라는 한 명인가 몇 명 아니야 한 명은 아니지 한 명인 건 아닌데 우선 10명이 넘어야 교섭단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많이 바뀌겠네요. 서울 경기.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민주당 독주. 근데 이제 기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선거구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 지역구에서 3명, 4명 뽑는 지역을 다 2명으로 바꿔버렸어요.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해서. 그래서 정의당 같은 이제 소규모 정당에서 많이 반발을 했죠.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갈라먹는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민주당이 먹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안 되겠죠. 거기는 워낙 자산이 많아서 자유한국당은 저번에 내 생각엔 자유한국당이 살아나려면 이전에 문재인이 김종인 데려와가지고 모든 권한을 줬잖아요. 공천권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끝나는 건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진 않죠. 민주평화당은 뭐예요? 여기 전남 전북에서 좀 당선이 됐네요. 민주당에서 안철수와 같이 나가서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거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었던 당이 민평당이에요. 우리 저번에 했던 말 중에 잘못했던 게 기호가 1, 2, 3, 5였잖아요.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 4번이 민주평화당이었던 거예요. 민주평화당이 인천에 후보를 안 내서 4번이 빈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합당한 바른미래당은 아예 된 데가 없네. 한 명도 없죠. 그래서 뭐 어떻게 종합 분석하세요? 저요? 걱정이죠. 왜요? 민주당이 이제 네. 독주를 해가는데 네.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지네 마음대로 할 텐데 민주당 이제 걱정.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죠. 민주당이 거기에 이제 당선된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기초의원, 뭐 그런 광역의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기득권층이잖아요. 기득권층이 자기 마음대로 독주를 할 것 같아요. 거의 독재죠. 끼리끼리. 그래서 우선 저는 항상 말하는 것처럼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 카페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건강하네요 민주당. 아니, 내부의 비판. 아니 그게 이제 민주당원들끼리 얘기하는 게 공식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야 된다. 권리당원들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면 뭔가 있어야 돼. 뭔가 계속 참가해야 되고 의견도 낼 수 있어야 되고 투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최근 가까운 시일 내에 권리당원이 되신 분들이 네. 그런 거를 기대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될 거다,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 기대하고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 얘기하는 거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글들을 이렇게 보면 민주당은 민주적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참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 당원으로 가입하게 만드는 정도의 이슈였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네, 박근혜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촛불. 지금 현재까지 오는 최근의 사건들이 저는
이제 저는 이런 거를 그냥 되게 관심 있고 재미있게 보니까 이제 그때는 아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딱 이변도 없고 뭐 정확하게 뭐 약간 그 지금 이게 지방선거잖아요. 예.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지역분들은 지역선거에 뭐 국가적인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물론 이건 다 제 생각인데 그냥 지역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지역 이슈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그러니까 또 구조도 불리했고 바른미래당이 안 된 거 그러니까 3당부터 안 된 거는 구조가 불리한 거를 극복 못했고 그리고 그 기존의 그 지역에 있던 이슈를 이제 선점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앙적인 변화를 캐치해서 움직인 사람들이니까 지방은 사실은 변한 게 없거든요. 제 생각에 중앙에서 뭐 박근혜 그러니까 전 정부가 잘못한 거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투표하는 성향대로 그대로 투표했을 거고 민주평화당은 그 지역 기반으로 독립을 해서 나가는 지역 정당을 표방한 당이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 따졌을 때 2대1 그러니까 1대1 대결 구도로 다 가면은 이제 이 지역의 당 인지도가 좀 나쁘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가는 거고 그 지역 인지도로 가니까 다 맞는데 다만 수도권이 너무 전멸했다는 게 좀 큰 것 같긴 해요. 수도권이. 근데 그거는 또 반대로 수도권은 중앙 정치에 많이 반영이 되는 걸 느끼니까 사람들이 중앙 정치 하나의 변화가 자기들 생활에 어떻게 바뀌는 걸 다 느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수도권을 갖는다는 게 그 당으로서는 어떤 의미예요? 대선이나 총선의 발판이 되는 거죠. 우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살잖아요. 그러면 수도권만 먹으면 50%를 먹는 거죠. 서울, 경기, 인천 합하면 한 3천만 돼요 인구가. 우선 서울 1,000만, 네. 경기 1,000만, 인천 300만. 경기가 1,000만이에요. 네. 서울 1,000만이 넘죠. 그러니까 2,500만. 수도권 2,500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딱 절반이네. 수도권 2,500만을 다 먹었다는 거는 이게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데 사실 수도권이 훨씬 더 큰 거네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제 그렇구나. 충청도 이제 북쪽까지 포함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많아. 거의 2,500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선거는 총선. 이 20년. 먼저죠. 총선이 2년 먼저. 남았죠. 예. 네. 2년 20년 4월 2년 반. 그리고 2년 남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서울 경기에서 무슨 정책을 한다. 우리나라 반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반 인구가 영향을 받는 정책이니까.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있고 이렇게 중앙 인천 뭐 경기 서울 다 거기다 근교에 있는 강원 충청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인근이 다 지금 민주당이 먹은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시장도 먹었고 그러면은 이제 2년 동안 평가를 받겠죠. 이제 잘하나.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뭐 잘을 한 거 같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드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전 민주당이 다 쓰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같은 느낌으로 그게 싫어서 3당을 뽑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 외에는 후보가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뽑을 수가 없었어요. 아예 투표조차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우리 뽑는. 세 명 같은 지역구 아닌가? 부평가. 그런가요? 좀 모르겠어요. 네. 가불병. 근데 이제 우리 나도 이게 후보를 보면 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근데 시장은 정의당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정의당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을 딱 하나 본 것 같아요. 정의당 그래서 시장만. 그거밖에 못 뽑고 나머지 전부 다. 그거 있었어요. 시의회 비례대표는 정의당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외에 그 비례대표 말고는 정의당도 없고, 다 거기는 바른미래당도 없고.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뽑은 사람이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민주당 뽑았겠지. 저는 보통 정말 싫은 사람 한 사람을 빼고 그 사람을 안 뽑고 나머지 사람들이 한 명이면 뭐 그 사람 뽑을 수밖에 없고 뭐 두 명 이상 한 명 그러니까 두 명부터 두 명 이상이다 그러면 안 될 사람 뽑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반이나 제가 뽑은 사람 중에 반이나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 투표 중에 가장 높은 성공률을 기록한 이번 선거인데 저는 이번 선거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선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구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다음 선거까지 어떤 변화가 올 건가는 좀 재미있게 얘기해 볼 만한 주제 같긴 하거든요. 다음 선거 때도 지금 이제 며칠 안 지났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밖에 안 이제 지났지만 준비하는 거죠 뭐 다들 이제 다음 선거 근데- 무릎 꿇고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내부에서 그 당내 권력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안 되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문재인이 김종인 데려다 놓고 그렇게 안 했으면 민주당도 힘들었죠.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지 뭐. 뭐 김무성 김무성은 좀 이번에 경남이 자유한국당이 됐으면은 그 홍 대표님께서 좀 더 오래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또 아쉽네요. 아쉽네요. 이번에 또 뉴스 그 뭐지? 임기는 마치셔야 되는데 14일 날 뉴스에 류여애가 자기가 뭐지? 당대표 나가겠다고 아 그 무슨 인형 들고 그 여자 홍준표 네. 홍준표 근데 지지하는 정치인들도 많던데요. 아무래도 오래 네, 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지지를 할 것 같은데요. 당 대표를. 그 올라 뭐지? 청와대 게시판인가 거기에 홍 대표 끝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 올라. 숨은 1등 공신. 근데 이번에 그 당선이 안 된 소수당들이 당선은 안 됐지만 지지율을 상당히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럼 그 당들이 다음 총선을 이걸 발판으로 총선 때 어쨌든 의석을 차지하려고 하거나 뭔가 힘을 합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선거 제도를 조금 손대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당선이 조금이나 될 수 있게. 근데 그거에 이 여당 말고 야당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동의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게 자기들한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동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선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잖아요. 녹색당 있고 이번에 이슈됐던 녹색당, 정의당, 그다음에 민중당, 우리미래, 또 박근혜 그쪽 네, 근데 있고 그냥 근데 간단히 생각해서 3% 이상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당이면은 녹색당, 정의당, 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정도잖아요. 3% 그쵸. 정도가 한 번이라도 찍은 당들. 녹색당도 이번에 2%안 나왔죠. 아 그래요? 네. 그냥 정의당 후보보다 많이 받았다는 그거지. 그리고 지역별로는 근데 5% 이상 나오는 당도 있으니까. 네. 이번에 정의당이 서울에서 8점 몇 프로? 정의당이 약간 약진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뭐 우리들도 좀 뽑히게 제도를 바꿔달라 이렇게 안 될 건데. 근데 바른미래당도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서. 약간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냥 요번에는 졌지만 다음엔 다시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된 프로스가 저는 꼭 뽑을 사람만 뽑은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한국당을 뽑은 사람만 일단 뽑은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말은 안 뽑을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 뽑아준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뽑아준 것 같아요. 저는 자유한국당을 그거를 민주당이 다 못 가져온 것도 있고 그걸 다 이 정도 분위기에 다 못 가져왔으면 정말 좀 능력이 없는 거죠. 어떤 포인트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에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너무 많았고 민주당을 우선은 우리 A님이 표현한 것처럼 더불어 자한당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다음 총선에 뭐 계기가 있다면 쪼개지지 않을까요?
그럴 계기가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데 우선 예전에 이미 그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쪼개져가지고 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쪼개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에 따라 쪼개지지 않을까요? 내용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분명히 양자 대결로 갈 거고 그 안희정. 안희정은 이제 힘들죠 이제. 끝난. 근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 또뭐 안희정 무죄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볼 때 무죄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계속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제가 볼 땐 다시 붙을 사람들은 있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데려가서. 안희정이야 뭐 오래됐으니까. 왜냐면 무죄인데 뭐 법원 판결이 아니지 있고. 그 이제 무죄라는 게 그 뭐지 그러니까 증명이 안 돼서. 강간이 무죄라는 거지. 네. 그 외에 무슨 그 여자랑 성관계를 했다거나 예를 들면서 도지사의 권한 도지사니까 그 사람들한테 특혜. 뭐 맥주 심부름 시켰다 담배 심부름 시켰다 오밤중에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죄라는 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처벌이 거니까. 안 된다. 어떤 네. 형사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관계를 이번에 지금 법정에서 하는 건 그것뿐이잖아요. 강간이냐 아니냐 이것뿐이지 그 이외의 것은 다 사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도 뭐 약간 뭐 어쨌든 법원을 가야 되겠지만 이재명도 논란? 좀 이번 그 일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이번 일 딱 보니까 느낌이 뽑을 사람들은 이재명을 뽑고 안 뽑을 사람, 그러니까 그 이유로 뽑을 사람은 뽑고 그 이유로 안 뽑을 사람은 안 뽑고 하는 느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 김부선 관련된 거는 증거가 전혀 없잖아요. 증거가 전혀 없는데 그냥 얘기만 있는 거고. 이제 뭐 나오겠죠, 뭐 증거가. 근데 안 나오나? 김부선이 그 당시에 쓰던 휴대전화를 찾았다. 근데 유심 칩은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올렸더라고. 그 당시에 투지폰 썼다고. 그때 유심 칩 없었다고. 그런 말도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증거는 전혀 없고 당사자의 증언만 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못 받죠. 그리고 근데 이제 워낙 그것 때문에 내용이 커서 대선에 나가가지고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재명이 좀 우려되는 게 역사 의식이 있는데 환단고기라고 알죠? 환단고기. 그냥 그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저 대륙까지 지배 삼국 시대 뭐 이럴 본인이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걸 주장하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덕일이라고. 네. 그런 환단고기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걸 역사서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 우리의 역사니까 역사인데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일본인들이 그 뭐지 축소시켜 놓은 우리 역사만을 진짜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 역사학자들은 다 식민사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요? 아니, 사람들이. 아, 근데 그거를 지원하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사실 뭐지 들으면 되게 기분 좋은 얘기일 수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다 대륙을 다 지배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걸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 중에 난 이재명이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끝에 같아요라고 말하는 거. 어떤 근거로? 아니 이재명이 공식적으로 그거를 막 얘기한 적은 없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 중에 좀 대단한 사람이 도종환. 이번에 도종환이 문체부 장관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 되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데 그거를 소설로 믿고 우리가 그걸 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중국의 뭐 대륙 뭐라 그러지 역사 바꾸는 거. 아, 우리가 그거를 하게 되면 그 뭐지 원래 학문이라는 게 원래 이제 증명된 학문이 완전히 배제될 수가 있고 외국과 그것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학문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식이 뭐 잘못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그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액션으로 옮긴다. 그건 문제가 있겠죠. 옮기고 뭐 있어요. 발언을 하거나. 근데 발언을 한 건 없잖아요. 아니 옮기고 있어요. 액션을 해요? 네. 뭐 돈을 그러니까 지원하고. 되게 크진 않지만 그걸 액션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발굴하지도 못하고 하잖아요. 그걸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이쪽으로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좋은 거 보면-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넓히는 작전인 근데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그 사람들이 지원해 준다고 아유 니들이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일단은 그런 분위기가 그냥 있기 때문에 학술 문제인 그거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게 정말 이게 널리 퍼지면 우리가 일본에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역사책에 잘못 가짜 역사들을 독도 자기 땅이라고. 뭐 그런 것들 가르치는 거 있죠.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봐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하긴 뭐 친일 관련된 것도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럼 삼국이 다 날리겠네. 그럼 탄핵이 되겠네요. 그런 짓을 하면 박근혜가 하는 행동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네.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러기엔 너무 그게 소수야.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제 생각엔 그게 이재명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네. 보수적인 사람들이 제가 그때 보수당한테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역사인식이거든요.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이 갖고 좀 통칭을 하지만 중간이 없어요. 그냥 친일이거나 그 말한 그 대륙으로까지 이렇게 우리가 막 그런 소설이거나 친일이거나 두 분들이 제일 큰 세력이 있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거 때문에 이재명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수인데 내가 이재명 다 뽑기 싫은데 저 역사적인 사관 하나 때문에 뽑아주겠다 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처럼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하거나 여기에 마찰을 일으키거나 뭐라고 하면 탄핵이고, 그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 독립유공자 챙겨준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싫어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향후에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소설로는 교과서를 편찬할 수가 없잖아요. 교과서에 증거가 나온대요. 있어야 하지. 교과서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선생님들이 그게 검정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대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교과서 그러니까 여러 지침이 교과서 중에 있잖아요. 네, 지침에 그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침에 어긋나지 않은 정도면 그걸 넣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국정 교과서를 편찬하는 사람 중에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교과서를 이제 정부가 이제 최소한의 지침? 그러니까 좀 약간 자유 발행제로 가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검정으로 해야죠. 국정 이제 끝내야지. 그러면은 그런 내용의 교과서가 있어도 문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걸 크게 오류를 하지 않는 이상, 다시 학교에서 만약 그걸 많이 채택을 한다, 그럼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재명이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고 역사 그 이번에 국정교과서 거기 반대했던 그 역사학자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그쪽에서 그쪽에서 이재명이 우리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그쪽이라고. 환이라고 그러고 보통 환빠 그러거든요. 그럼 박근혜 환빠?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단체가 거기밖에 없어요? 뭐가? 그 환빠? 아니 환빠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역사 연구자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 이재명이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쪽에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된다.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하고 도종환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의 그냥 카더라 아니에요? 근거가 없어도 우리는 창조과학을 믿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그 이재명이랑 도종환이 거기에 관련돼 있다는 건 그 사람들의 말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종환 같은 경우에는 공식 석상 같은 데서 말을 하면 이제 기록이 되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도종환이 그쪽에 참가하고 있는 거를 난 본 것 같아요. 그건 뉴스에서 본것 비공식은 상관없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이거를 믿는 게 만약에 진짜 믿는다고 해도 사실 대통령은 대외적인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도 그렇고. 그러면 그걸 믿는 거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은 그거는 또 다른 게 또 생각을 한다고 저는 들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사건이나 시점이 생겼을 때 문제가 그죠, 생기는 이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건데 만약에 그걸 믿고 있어도 이것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것 때문에 뭐 욕을 먹는다든가 혹은 관계가 나빠질 거가 더 그러니까 나빠지는 걸 더 우려한다면 이게 이런 인식이 있어도 예를 들어 같아요. 우리가 일본도 지배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한중일 교과서를 한중일 연구자랑 한중일 교사랑 한중일 학생들이 모여서 하지 않을까요? 지금- 유럽도 그러잖아요. 프랑스랑 독일이 서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학원에 있는데 안 돼서 그렇죠. 채택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저는 약간 그러니까 한국 상황만 말고 약간 그 정세라고 해야 되나? 근처에 그러니까 한국 근처에 있었던 그 나라들의 정세도 같이 봐야 된다고 느끼는데 약간 그런 게 없지 않나요? 한국은 그 교육 과정에서 없어요. 세계사가 고등학교 때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일제강점기 혹은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지배당했다라는 걸로만 알고 그 주변국의 나라들 뭐 러일 전쟁이나 뭐 2차 세계대전 유럽이 지금 어떻고 동아시아도 어떻게 정세가 변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거 안 해서 같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일본이 미친 것처럼 갑자기 닥 쳐들어왔다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서술이 되고 있죠.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 때문에 미워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일본이 왜 그렇게 급성장했고 뭐 주변 상황이 어땠고 뭐 중국이 왜 갑자기 공산주의 국가가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막 대만이랑 왜 중국이랑 또 싸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세를 만약에 안다면 아까 같이 그런 환빠라는 게 없을 그러니까 더 세력이 확장이 안 될 것 같은데 한국은 교육이 그렇게를 안 가니까 그리고 저렇게 지배했던 게 언제적 얘기라는 거예요? 뭐 언제 고조선 때? 지금 삼국시대. 한국 시대예요? 네. 저 지도 보면 무슨 거의 중국 고구려? 고구려, 신라, 백제 다 있어요. 내가 이제 아까 보여줬잖아. 아니 근데 그때적에 그렇게 지배해서 뭐 어쩌라고? 그럼 예전에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유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지도를 아니 보면 그러면은 근데 그럼 징기스칸한테 나라 다 내줘야 되는 거 이 아니에요? 지도를 우리? 보면 거의 그 베이징 바로 옆부터 그러니까 한국 쪽으로 그 거의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전쟁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선 찾아오자는 얘기라는 거죠. 그 찾아오자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에 근데 누가 동조를 하겠어요? 고구려적 시절 그러니까 고구려 때 이 정도로 넓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 넓기는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지금 북한 경계보다는 핵심은 일본은 우리가 아시아 다 주인이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다. 중국은 너희도 중국이다. 각자 자기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모여서 좀 얘기하자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저기 지도 보면 그쪽 환빠 쪽에서 배포하는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일본도 전부 지배하고 있고 중국도 거의 한 3분의 1을 우리가 지금 중국 땅의 3분의 1, 4분의 1을 우리가 지배하고 옛날 있는데 얘기잖아요. 거의 한반도의 그쵸. 10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대륙을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옛날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오자고 주장해봤자 뭐 그러니까 아무 소용도 없고 약간 이거 그런 정책적으로 거잖아요. 반영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운이 좋았으면 난징 대학살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쳐들어가서 죽여서 우리가 식민지를 지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게 역사 교육이나 이런 게 혹은 정세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되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러니까 그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저런 걸 들으면
솔깃은 할 것 근데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그게 소설에 가깝다고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고대사에 대한 어떤 사료가 별로 없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많이 그쵸. 있죠. 그러니까 저 연구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다 적다의 기준이 해서 다른 나라에 대비해선 적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료들이 일단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료들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은 뭐 좀 그리고 중론이 생기지 않을까. 전 약간 역사 학교에서 배울 때도 가장 좀 별로였던 게 솔직히 근현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들거든요. 제일 가까운 게 근현대고 근현대지. 저희 고구려 시대 때는 솔직히 말해서 역사적으로 알아두면 좋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현대 어떻게 됐고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게 더 가깝지. 저 고구려 시대 때는 약간 옛날에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뭐 알에서 태어나고 이런 시대인데 그건 뭐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좀 먼 얘기 같아요. 지금 대선 후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멀리 웃기다. 왔는데 너무 멀리 와. 원래 왔어요. 네. 그냥 뭐 네, 저런 역사 의식을 혹시나 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도가 이제 막 자기네 뭐 최근까지 뭐 자기네 거였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한 거니까 문제지만 저거는 훨씬 예전이라 저걸 가지고 뭐 주장할 수도 없고 일본처럼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데 우리 지금 문제되는 것 중에 창조과학회 쪽 문제가 되잖아요. 창조 과학 뭐 왜요? 그게 뭐예요? 뭐 기독교 창조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교과서 진화론 나오잖아요. 그게 잘못됐고 이제 신이 창조했고 지구의 나이는 6천 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근데 인정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공부해라 뭐 그거는 뭐 자유니까. 아니 본인들이 모여서 네. 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잘못된 근거 없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유사과학이라고 하는데 유사라는 게 이제 사입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가짜 과학을 가르쳐 주면서 저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을. 근데 그런데 그거는 근데 뭐 사람이- 과학은 근데 진리가 아니니까 그거는 포교행위 같은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장관 말만 과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입이 가짜 과학인데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지구의 나이는 6천 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거야 뭐 그 사람 자유죠. 그런 사람이 장관이 돼도 되는데 그걸 무슨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지금 뭐 그게 그래서 문제인 거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창조 진화론을 빼고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 퇴행 그게 수준인데, 이제 그러면. 정책이에요? 네? 그냥 자기들이 하는 운동 아니에요? 운동이죠. 이 그러니까 운동이 그러니까 제 말은 운동은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정책의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커진 건가요? 지금 커지고 있. 그러니까 커져도 전 기독교라는 된다고 것 생각해요. 자체가 지금 크잖아요. 왜냐면 기독교인이 정치적으로 힘도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걸 현실 정치로 반영됐을 때 이제 그때 만약 사람들이 그거를 수용한다. 만약 그래 창조 과학을 교과서에 넣자. 그러면 그건 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라서 우리나라는 뭐 신성 국가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민주주의인데. 기독교가 예. 4분의 1이라고 해서 기독교 4분의 1이 전부 다 그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아는 기독교 다니는 분들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 보기에는 사실 그 사람들이 말하면 기사를 딱 뜯으면은 모두 비웃자예요 거의 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소수 빼고는. 나중에 그래서 그게 정책이 실제로 이어질 그게 거라는 생각을 이어졌을 그러니까 때 논의를 하면은 이어질 것 같은 그 분위기가 되면은 그때는 문제가 된다 그건 생각하는데 폭풍 비난에 휩싸이겠죠. 이어지면- 한해처럼 이제 종교 전쟁, 30년 광화문 전쟁 가서 뭐 시위도 하고 뭐 그러겠죠. 사실 미친 짓이냐. 그럼 이제 뭐 BBC나 이런 데서 한국은 그런 걸 믿는 국가다 이렇게 해서 조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일부 주에서는 창조론 과학 교과서에서 창조론하고 진화론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전 그거는 처음 같이 가르치는 건 괜찮은 것 그게 같아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소개하는 네.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도 지배했다 이런 교과서에 가르치고 그냥 교과서에 뭐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가르치고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알려주는 게 좋지. 우리는 민주주의만 하나만 딱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 역사를 공부하려던 저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에서 막혀요. 결국 쪽수 싸움이긴 한데 이제 이게- 다수로 가니까 이게 나랑 사람 생각이 다른 게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는 이념의 문제잖아요. 이념의 문제인데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에 근거한 거잖아요. 근데 창조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잖아요. 종교. 네, 그러니까 종교인 거지. 믿음. 그러면 과학이 과학에 아닌 실으면 거죠. 안 되죠. 근데 지금 미국에선 과학에서 그걸 실는 아니면 거니까? 과학사의 근데- 일부로 실으면 근데 괜찮을 것 그게 다수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논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과학적 근거. 나름 증거가 네, 있을걸요? 나름 자기들이 나름? 그런 것도 만든단 말이에요. 논문 믿으세요? 아니 전 논문 안 믿거든요, 사실. 논문? 예를 들면 최근에 몇 주 전에 그 우주정거장에서 쌍둥이가 있다가 와가지고 유전자의 7%가 변형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 기억나요? 전 못 봤어요. 제목만 본 것 같아. 네. 근데 내가 그거 원래 그 뉴스를 들어가서 봤어요. 왜냐면 사람이 7%가 바뀌면 초파리가 돼야 돼. 그쵸. 유전자의 7%가 바뀌면 봤거든.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둘이 우주에 나갔다 왔을 때 유전자가 일부가 변형이 돼 있었는데 다시 이제 원래 회복이 됐어요. 지구에 오면서. 근데 그 중에 다시 회복이 됐지만 원래 바뀌었던 부분에서 7%는 다시 회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7%가 바뀐 게 아니라. 어그로를 끈 거네요, 기사가. 기사가 원문도 안 읽어보고 쓴 그런 거 거죠. 진짜 많잖아요. 네. 그건 근데- 기자의 문제. 근데 이번에 이제 창조과학에서 어디였더라? 하여간 뉴스에 무슨 논문이 나왔어요. 이 논문 때문에 이 논문은 진화론을 부정하는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난 그 논문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 사람한테 SNS로 보낸 거예요. 메시지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 정말 네 논문이 그게 맞냐? 답변을 보냈어요. 이거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논문이 아니라 진화론을 지지하는 논문이다. 근데 지금 그게 국민일보 같은 신문부터 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게 퍼날링 그러니까 하잖아요. 국민일보도 종교 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종교잖아요. 과학이 아니라. 근데 종교를 과학란에 실른다는 거잖아요. 그냥 일베 같은 그런 네. 거네. 근데 지금도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과학적인 증거나 논문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많고 막 노아의 방주가 있다, 어디에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라는 거죠. 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막 그 미국의 한 주가 뭐 기독교 뭐 신성 국가가 됐다. 뭐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데 그걸. 근데 저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그러니까 이건 아직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 수준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배울수록 그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나라처럼 그쵸. 교육을 많이 받은다고. 그게 이제 비판적 사고를 못 10대, 키우잖아요. 20대, 30대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 50대,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도 보면 요번에 60대 이상이 많이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고등학교가 뭐야?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도 생각보다 있거든요. 왜냐면 가정사가 힘들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죄송해요. 전 그때 학교를 얼마나 많이 다녔고랑 책을 얼마나 많이 봤고 뭐 그런 걸로 지식이 나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거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단골이 멋있는데 나 이거 믿을래. 뭐 역시 건담 만들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믿고 싶은 걸 믿는데 이제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그냥 양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만큼 이걸 객관적으로 자기 사고력으로 상대방 말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냥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서라도 우린 정말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되겠구나. 어릴 때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다양하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편집이 안 될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가르치면 거기서 중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걸 믿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교육을 못 받으면 얘들이 이곳이 교회나 어떤 종교가 이제 장악한 곳이었으면 그것만 딱 보고 그것만 믿게 된다는 거죠. 다른 세계가 있는 거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종교인이든 뭐
뭐 에이즈가 걸리던 그냥 같이 싸우지 말고 좀 서로 대화로 풀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이제 대선 때 다시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왔어. 근데 저는 약간 뭐지?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과학을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연구 어떻게 자기가 연구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것도 약간 사람들이 좀 과학도 약간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지는 논문 것 안 믿게 같거든요. 돼 있죠. 논문은 그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검 뭐지? 뭐 심리검사는 과학이 아니죠.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막 너무 접하고 본인들은 과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과학적인 본인들은 방법으로 심리과학. 검증하려고 하죠. 사주도 과학이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 때문인지 통계라고 하잖아요. 침대도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 약간 과학 저가 진짜 맞아? 약간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생각에 그냥 시대적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막 누가 이렇더라 라는 과학 논문이 나왔다. 과학 그럼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는 것처럼 그게 예전처럼 뭐 성리학이 뭐 신이 이랬다. 맞아 신이 그랬지.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한데 이 시대에 맞게 과학적인 게 많이 쓰여서 그런데 그게 이제 좀 그 시대의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게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봉하지 않는다는 거. 무조건 듣지 않는 게 지금 이건 약간 얘가 다를 수도 있는데 페북 보면 초창기 때 막 페북에 나오는 기사들 보면 사람들이 다 믿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페북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게 나오면 검색을 하는 것 같거든요. 무조건 믿지 않고 저번에 보니까 뭐지 전국 택시 요금이 한 6,000원인가 7,000원으로 오른다라는 기사를 보고 저는 보자마자 이거 뻥인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기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 무조건 믿는 거를 넘어서 약간 다들 검증하는. 지금 택시요금 6,000원 아니에요? 6,000원 아니야? 택시 안 탄 지 너무 택시 안 오래돼서 타가지고 3,000원이에요. 3,000원? 3,000원.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4,500원으로 서울시가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과학도 이제 사람들이 무조건 믿지는 않지 않을까. 저 주변의 사람들 과학이 아니라 기사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다양한 게 너무 많아서. 그것도 언론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점점 좋은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언론 얘기도 한번 나중에 비판적 해야 될것 사고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어. 이 얘기 들으니까 나 아이템 생겼다. 뭐요? 배드 사이언스라고. 일단 킵 네, 하시고 킵. 킵하시고 선거 얘기를 한번 우리 돌아와서. 기자. 다시 돌아와서 그 요번에 그 미성년자 투표 모의 투표한 거 알아요? 아, 서울시에서. 예, 예. 아 그래요? 저번에 대선 때도 지난 대선 때는 정의당의 심성정 후보가 당선이 됐고 모의 투표에서. 그죠. 이번에는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 후보에 40%인가? 40%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학생들도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가서 자기가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성은 없죠 사실상. 그죠. 사실 그냥 971명 했대요. 사실 다음에 다뤄야 될 주제가 많은데 그냥 이번 전 총선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전 나중에 얘기해 볼 만한 게 개헌할 건지 다시 개헌. 선거제도 바꿀 건지. 아직 그것도 안 했잖아요. 뭐 개헌하려면 예. 총투표? 뭐거 아니 우선은 개정해야 개헌안을 먼저 만들어야죠 맞아요. 국회에서. 근데 지금 국회가 만들어지려나? 통과가 3분의 2잖아요. 네. 130명밖에 안 되니까 민주당이. 요번에 10명 더 추가된 가져왔죠. 거 아니에요? 10명 그래서 추가했어요. 130명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 봤자 어차피 네. 절반 조금 넘는 거지. 30명 정도 차이 3분의 나는데. 2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이제 중임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줄이고. 연임제. 그러니까 연임제. 예. 이거 될 건지. 그러면 이거 원포인트 개헌하면서 뭐 선거 그 제도 바꿀 건지랑 이제 당끼리 이제 바꾸는 거랑 이제 그 안철수 님께서 이제 또 다시 또 나오시는 건지. 우리 찰스는 다시 나오겠죠. 예. 그리고 유승민도 이제 좀 도전 정신 차린 정신. 것 같은데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심기일전에서 다시 나오는 건지 뭐 그런 것들. 결국 지금 결과가 다음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중임제랑 연임제랑 뭐가 달라요? 중임제는 내가 지금 4년을 한 다음에 가서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나올 수가 있어. 연임제는 내가 4년 하고 다시 선거에서 4년을 해서 8년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중간에 8년을 못하고 4년 한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못 나와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한번 중간에 중간 평가를 한다는 느낌
좋으면 좀 더 그러니까 연장하고 못하면 4년으로 빨리 끝내버리고 잘하면 한 번 더 해서 8년으로 안정적인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중임제가 나오면 우리 누군가도 푸틴처럼 할 수가 있죠. 푸틴 지금 굉장히 장기직 거의 20년 하고 있나? 거의. 근데 좀 무서운 건 그 만약에 연임제였을 때 명박이가 됐으면 8년 했을 거 아니에요. 했을 것 같아. 아무것도 그쵸. 모르고. 그 이후에 또 박근혜가 됐으니까 진짜 8년 동안 헤쳐먹었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헤쳐먹었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었다. 그건 좀 무섭다. 4년이면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또 가정이잖아요. 과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랄까 보수적인 민주당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8년을 하면 진짜 무섭겠다 이런 생각 할 나라 거니까 망했다. 진짜 나라가 북쪽에 넘어가겠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양쪽 입장은 똑같은 것 같아요. 중간 평가를 얼마나 서로 잘하냐 차이니까. 북한에 퍼주게 한다고. 북한에 좀 퍼줘야지. 그러니까 퍼주면 안 되죠. 아니 나는 그거야. 뭐지? 그 태극기 부대가 미국 국기 들고 나서 흔드는 이유가 우리가 6.25 이후에 제조지은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었을 때 미국이 우리한테 퍼줬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퍼줬잖아, 원조 물자를.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방임이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가 북한한테 퍼주면서 말 그대로 솔직히 우리 남는 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보관료는 너무 많이 계속 들고 사실 그것만 퍼줘도 쌀만. 그것만 퍼줘도 그 사람들이 이게 남쪽에서 우리한테 준 거다라는 그 의식만 계속 가지고 이어가면 좀 더 이미 뒤통수를 너무 많이 치지 않았나요 우리가? 근데 핵을 완벽하게 폐기하고 나면 쌀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북한이 그동안 합의해가지고 어겼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경수로 지어주기로 했죠. 북한한테 경수를 안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제네바 합의하고 나서 미국에서 중유 기름 주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미국에서 기름 안 줬어요. 그것도 북한 이해해야죠. 왜냐면은 북한은 계속 한 사람이 하지만 우리 A가 했다가 나 떨어졌다. 아니요. B가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못 한다 이렇게. 제네바 합의 불이행은 클린턴 정부 때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그러니까 당선자가 바뀌어도 그렇지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언제든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하는 행동을 봐서 그렇게 쪼잔한 것 같지는 않고 단지 그걸 걸고 넘어지긴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핵 개발할 거다라고 해서 지원 못 해줬잖아요 지금까지. 물론 하긴 했지만 막 쌀 가져가서 핵 만든다 그걸로 뭐 이제 과학자를 먹이든 뭐 해서 돈 돌려서 뭐 핵 만든다. 근데 이제 핵이 없어지더라도 이제 그때 그럼 쌀 줄게 그러면 우리가 거진 줄 알아?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야, 우리가 굶을 때나 쌀이 고맙지 지금 굶을 때 달라니까 안 주고 이제 배부르니까 쌀 준다고 그러면 더 밉잖아요. 막 왠지 안 주는 것보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돈 주고 살게 뭐 거래하고 오히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동안은 합의해서 개성공단 임금을 뭐 월에 30만 원 받았는데 이제 300만 원 받아야 되지 않니? 뭐 그러면 우리 방 뺄게 또 이러는 거고 거래 관계로 갈 것 같은데 퍼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우리 퍼준 게 아닌데 사실상. 근데 자유당에서는 퍼준 거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거래 관계로 보면 우리가 퍼준 게 아닌데도. 나중에 요번이 잘 해결이 돼서 만약 해결이 되면 개성공단 다시 하죠. 저는 통일은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라도.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통일이요? 통일 주제로 너무 멀리 가고 있어 지금 넘어가나요? 계속. 짜리죠. 초딩들은 우리 때는 군대 안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개마고본으로 가야지. 투표하지 않을까요? 진짜 끔찍하다. 그거를 어머, 들었어요. 어머, 세상에. 지금은 영화 철원이 끝이지만 이제 개마고원 가가지고 전방근무. 전방이 개마고원이다 이제. 러시아 국경 마주해야 된다. 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나 아는 애가 30인데 이제 군대 갔죠. 근데 그 얘기 그때도 했어. 그냥 지금 갔다 오는 게 나아. 언제 가냐고. 근데 한 10년 정도 버티면 모병제? 그러니까
최소한 군대 가는 임기 뭐지? 복무 기간이 좀 줄진 않을까요? 10년 최대한 버티면 1년 정도까지는 1년으로 줄것 줄지 같아요. 않을까요? 1년 정도? 근데 완전 모병제로 가기는 좀 네. 힘들 것 같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늘리지는 못하겠죠? 아마. 네, 제가 그죠? 볼 땐 복무 기간이 늘리지는 그러니까 못하죠.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복무 그러니까 기간은 못 늘리고. 군인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릴 수 있겠죠. 근데 복무 기간을 줄이고 그냥 남자 여자 전부 다 가면 더 늘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럼 사람인데. 여자는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난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스위스 같은 경우에 그 영세 중립국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뭐 스위스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는 전 국민이 예비군이겠죠. 전 국민이 예비군이라서 전쟁을 할 수 있는 항상 준비가 돼 있대요. 거기서 집마다 벙커? 네, 꼭 집마다 있다고 벙커 하더라고요. 있고 뭐 어떤 산에 있는 집에는 대포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서해에 뭐 강동육주 이렇게 단판해가지고 받아온 거 그것도 그냥 걔가 말잘해서 받아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 뒤에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걔가 가서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쟁이 나면 그 만약 전쟁이 병력은 한 30만 정도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거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그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진 못할 거거든요. 근데 요즘의 전쟁은 다르잖아요. 그냥 미사일 공중에 미사일 빡 전쟁이죠, 쏘고 요즘은. 끝. 나머지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조금씩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전쟁이 현대에는 베트남 생각보다 전쟁. 베트남 전쟁 때 근데 한국전이 그것도 거의 약간 그 일방적으로 근데 그것도 너무 오래된 전쟁이고 사실 현대전은 사람끼리 안 싸울 아니, 것 무슨 같은데 이제? 뭐 F22, F25 막 그런 거 날아다니는데 저희가 무슨 딱총 들고 제가 볼 때 무조건 항복 뭐 이지스함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거리고 모병이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중요는 하겠죠. 뭐 마지막에 깃발을 꽂는다는 거 중요는 하겠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데 어쨌든 다들 전쟁이 다시 안 일어나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거잖아요. 서로 야 우리 무기 잔뜩 사서 전쟁 일으키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그러니까 너도 내 머리에 총 대고 나도 네 머리에 총 대고 서로 평화롭게 웃으면서 지내자보다 우리 총 버리고 우리 총 서로 버리자 이게 베스트니까 서로 군대도 좀 줄이고 뭐 몰래 군대를 양성할 수 있지만 히틀러는 뭐 나중에 대놓고 그냥 한 거잖아요. 경제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군대를 줄이는 걸 합의를 할 것 같아요. 핵이 무서운 게 모병이 많아도 그 위에 핵이 하나 떨어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우리나라 지금 50만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너희 30만으로 줄여라. 우리도 30만원 줄일게. 그러면 북한은 거의 170만 이상 줄이는 거잖아요. 군대를. 북한이 100만 아닌가? 100만? 200만 가까이 되지 않아요? 그 특수군까지 해가지고 무슨 특수군. 그러니까 정규군이 북한이 100만이고 우리가 60만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총 동원할 수 있는 게 최대 300만까지 간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남자들 다 예비군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현역은 뭐 45만, 뭐 50만, 60만 이런데 우리도 예비군 동원하면 150만까지 올라간다고. 근데 그럼 우리 다 예비군 다 없애고 현역만 서로 30만으로 줄이자. 그럼 니들이 장비 좋으니까 더 좋지 않냐라고 딜을 하면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병력을 줄이고 예비군을 좀 늘릴 필요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기술직이 저는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선거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이것저것 너무 많이 나와. 선거 이슈들이 그냥 다 나왔는데요. 선거가 아니라 국가 이슈. 그냥. 이슈들은 그러면 나중에 하나씩 다뤄보죠. 저희 보고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후기는 이걸로 끝내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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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선거에 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